널리 보기들을 이롭게 하라. 보기들에게 이로운 모든 것.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복디 인사이드. 네, 시간의 소중함과 그 가치에 대해 아시는 분입니다. 녹기전의 사장님, 줄여서 녹사 박정수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이제 봄 완벽한 봄인 것 같기는 하는데 네. 대표님은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봄이 됐다고 하지만 저는 겨울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왜 겨울을 좋아하시죠? 뭔가 생각하기 좋은 계절인 것 같기는 해서 그래서 겨울을 좋아하고, 사실 이제 저는 아이스크림 가게 하는 것도 겨울을 좋아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추운 걸 좋아하시는 거, 차가운 걸 좋아하시는 건가요? 약간 네, 이렇게 움츠러들 수 있는 계절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더우면 네. 너무 더우면 제 머리에 열이 좀 뜨는 편이다 보니까 생각이 좀 끊어지거든요. 막 이렇게 그냥 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게 싫다 보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계절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결벽증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하나하나 다 좀 섬세하시니까 딱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딱딱딱 깔끔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결벽증이 있으신가?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저희 집 사진을 한번 보면 아주 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바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약간 그런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네, 좋아해서 그 뭔가 그런 뜨거우면 더우면 정신이 없다 막 이런 거에 너무 공감해가지고 네네. 저절로 그런 결벽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거든요. 네. 겨울에 저도 겨울을 좀 좋아하는 것 같은 게 이제 정신이 딱 들면서 딱딱딱 뭔가 실행할 수 있고 맞아요. 네.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면에서 저도 겨울을 좋아합니다. 날이 더워지면 확실히 아이스크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날씨와 계절, 아이스크림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고요. 네. 정말 뭐 매장을 방문하시는 분들로 치면 보자 한 6, 7배는 차이가 날 거예요. 계절마다 6, 7배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한데, 소위 이제 더워질 때 사람이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더워지면 오히려 조금 주춤해지는 편이고요. 더워서 가지 않으시는군요. 그렇죠. 아예 나오질 않으시죠. 맞아요. 오히려 저희 왜 그 복합몰이라고 하죠. 그런 데들을 보통 가서 그냥 내가 좀 걷더라도 시원한, 어디를 가든 시원할 수 있는 그런 큰 공간에 보통 많이들 가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작은 가게들은 결국에는 매장까지 오시는 길이 좀 험난하니까. 그쵸. 그리고 들고 나가면 바로 녹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게 또 불편하시기도 하시니까 오히려 걷기 좋은 날씨가 저희 매장에는 가장 좋은 날씨기는 해요. 오히려 딱 이때와 가을이 지금이죠. 가장 좋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봄, 가을이 가장 바쁘고 여름 되면 오히려 조금 더 쉬어가는 편이고, 겨울은 정말 그래도 많이 조용한 편이고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뭔가 걷기 좋은, 소풍 가기 좋은 날씨에 어울리는. 네, 저희 아이스크림,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저희는 어떤 일상의 100%를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한 2%를 책임을 져서 아이스크림이 필요한 순간들이 뭐 이렇게 첫 데이트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그때 아이스크림 있으면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나 아니면 뭐 직장 동료들끼리 나 오늘 뭐 누가 뭐 부장님 이렇게 하면서 먹기도 좋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드시기 좋다 보니까 그런 상황 자체가 뭐 이렇게 걷기 좋은 날씨 때 잘 마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정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대표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 빠르게 지나갔죠. 그냥 계속 빠르게 지나가는 시기가 아무래도 지금인 것 같고요. 네. 뭐 이렇게 그냥 또 막 지나가도 뭐 즐거운 한 주인 것 같아요. 네, 바쁘지만 즐거운 한 주. 바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요즘엔 그래도 좀 감사한 일이라서 바쁠 수 있다라는 걸 말하기도 좀 죄송한 시기이기도 해요. 요즘에는 워낙 좀 삶이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바빴습니다라고만 드리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지금 5번째 만남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대표님의 하루 루틴. 제 하루 루틴이요. 일단 아침에 그 격일 정도로 운동을 갑니다. 아침에 격일 정도로 운동을 가고, 정말 매일,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마다 어떻게 이틀 전에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가 있는 싶을 정도로 새 몸이 된 것처럼 운동을 하고,
그리고 할 때도 있고 요즘 좀 못하는 날이 많아서 죄송한데 저녁에 동료분들 간식을 좀 챙겨드리려고 간식을 막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그냥 출근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근을 하고 그렇게 출근을 하면 이제 10시간 그냥 훅 지나가는 거죠. 저희는 12시부터 10시까지 매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네. 10시가 돼서 매장 운영이 끝나면 이래저래 해서 집에 오면 11시에서 11시 반이에요. 오. 보통 직장인분들 퇴근하고 오시면 이제 그래도 한 2-3시간 정도 뭐 바로 못 자죠. 네, 억울하죠. 뭘 보거나 시청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뭐 산책이라도 갔다 오거나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생활을 11시에서 11시 반에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요즘에는 보드게임도 한 번씩 해보고. 우와, 보드게임. 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12시, 1시쯤에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쉬지 않는 날, 일하는 날은 그렇게 정말 가득가득 채워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표님한테 쉬는 시간이 따지고 보면 그 퇴근하고 나서 네. 짧죠. 한 2시간 정도? 네네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되는 거죠. 네. 뭔가 충분히 쉬어야지 대표님의 영감도 뭔가 더 샘솟고 네.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많이 안 쉬세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약간 그 생각할 공간이 조금 머릿속이 부족하기는 한데 워낙 바쁜 시기다 보니까 이럴 때는 그냥 내려놓고 몸으로 결국에는 사는 느낌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어쨌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결국 몸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몸을 쓰는 시기다. 그리고 좀 한적한 시기가 되면 그때는 머리를 쓰는 시기다. 저는 이렇게 머리 쓰는 시기랑 몸 쓰는 시기를 좀 분해해서 쓰거든요. 지금은 몸을 충분히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새 매장 이슈로 네. 뭔가 쉬는 날에도 제대로 못 쉬는 날이 많지만 그래도 쉬는 날에는 최대한 몸을 잘 안 쓰고 머리를 쓰려고 하고 있어요. 책을 읽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요즘은 정말 못 읽거든요. 아니면 그냥 소위 말해서 우리 요즘 말로 멍 때린다고 하죠. 그죠? 그런 시간 보내는 것만으로도 결국에는 머리 쓴다는 것도 머리를 비워야 쓰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아직까지는 열정이 있어서 뭔가 새로운 걸 생각해야지라고 하면 생각이 안 나고 뭔가를 비우면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 읽는 것도 사실은 뭘 이렇게 어떤 증식을 하려는 행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머리를 비우려는 행위에 가깝거든요. 나를 잊기 위해서 이제 책을 읽으면 갑자기 또 뭔가 이렇게 확 밀물처럼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마련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네. 일주일에 뭐 월화 쉬시고 뭐 그마저도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네. 새로운 그 지점 때문에 일한다라고 하셨는데 쉼이 충분해야지 뭔가 될 것 같은데 대표님한테는 쉼이 아까 말씀하신 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왜 저는 어쨌든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네. 짧다 길다 이런 긴 시간과 짧은 시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짧은 시간에 휴식이 쥐어지면 그러니까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하루는 쉬고 일주일에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틀은 쉬잖아요. 학교도 이틀은 쉬는데 이틀 정도 쉬거나 거기에 연차 붙여서 3-4일 쉬면 보통 좀 휴양지 같은 데 여행을 다녀오잖아요. 휴양지에서 쉰다라는 건 정말 몸을 좀 뉘일 수 있고 네. 그냥 근육을 정말 풀어내는 정도의 쉼인데 그런 쉼도 필요하지만 긴 휴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대학생 혹은 고등학생 이후로 방학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방학에 우리가 사실은 다른 활동들 많이 하면서 체험 활동 하고 특히 학생분들 그렇게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고민의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그걸 2-3일 동안 세부 가서 답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좋네. 그냥 망고 맛있네. 마사지 좋네. 이렇게 하고 끝나지. 근데 정말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해봐야 내 내년 그리고 내후년 혹은 내 다음 직업 혹은 다음 직장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보통 이제 일상을 살면 사회활동을 하면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저는 짧은 휴식은 대체로 아직까지는 하루 이틀 동안 좀 압축해서 쉬어지거든요. 막 멋지게 쉬지 않아도 다른 분들도 많이들 그러실 텐데 근데 긴 휴식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서 저희가 이제 매장을 겨울 되면 한 달씩 닫고 방학. 쉬는 것도 방학을 가지는 것도
큰 거대한 좀 담대한 질문을 던지고 근데 보통 답을 못해요. 인생이 뭐냐에 대해서 어떻게 한 달 만에 답을 하겠어요. 평생에 걸쳐서도 답을 못하는 건데 어쨌든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그 벽 같은 질문을 마주하면서 뭔가 조금씩 속을 뭔가 비워야 되는 건 비우고 도량을 넓힐 수 있는 건 넓히고 뭔가 어떤 생각의 방향과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로서 긴 휴식을 좀 선호해서 그런 장치를 좀 마련해 두고 일상의 휴식은 뭐 조금 잘 못 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네. 제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 특히 뭐 가게라든지 음식점을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은 쉽게 못 쉬는 게 이게 제 네. 자영업의 단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네네. 이게 뭔가 쉬면은 안 될 것 같고 저만 해도 저는 자영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프리랜서니까 뭐 일종의 자영업이라고 할 수 네, 있죠. 물론이죠. 네. 그렇게 길게 못 쉬겠어요. 그쵸. 그 쉬는데 용기가 필요해요. 그쵸. 왜 네. 쉬다 보면 내가 뭔가 뒤처지는 거 아닐까? 혹은 내가 잊혀지는 거 아닐까? 뭐 네네네. 이런 생각 때문에 네. 뭐 하루 이틀이야 쉴 수 있지만 한 달 이런 거 진짜 대단히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전 그게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직업을 참 축복받았다 생각하는 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이 직업 택할 때부터 계속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아니 그냥 아이스크림 파는 건데 왜 자꾸 이렇게 철학적인 논제를 던지는가 스스로도 생각을 했는데 계속 그 시간에 대해 생각하면서 남들보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다행이라고 하긴 좀 어폐가 있네요. 어쨌든 다른 분들보다는 긴 시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긴 시간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한 달 쉬는 게 우리가 뭐 소위 막 이렇게 평행 우주 이론이 담긴 네. 우주처럼 영화들처럼 네.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계속해서 부단하게 일하는 제 삶 어떤 지점에 있는 제 삶보다 더 튼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달 쉬는 게 사실은 되려 그게 없으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똑같은 거 반복하면서 사는 것보다 어쨌든 저희는 아이스크림 팔지만 거기에 다채로운 것들을 덧대어서 팔잖아요. 뭐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활동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에도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공간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게 마련이 안 되면 어려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의 어떤 나아가는 방식은. 그래서 그게 쉬는 게 없으면 만약에 너 앞으로 1년 내내 일해라고 하면 덜컥 겁이 나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시간이 있어야 오히려 나머지 11달을 정말 풍족하게 더 선보이면서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쉰다고 해서 그 쉬는 게 막 남들이 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쉬는 건 정말 쉬어야 되거든요. 널브러져야 되고 네. 정말 그냥 빈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냥 막 그 왜 저희 첫 방송 때 터론정아님의 딩글딩글 좋아하신다고 하신 그런 시간 보내면서 머리를 비워내고 나머지 11달을 정말 전투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한 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안 해봐서 그런 거지 해보면 그런 갭이라는 시간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일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못 쉬는 게 단점이라고 하셨지만 일부 맞는 말이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대신에 내가 뭔가를 생각해서 내 일의 방향을 조금 조정해서 뭔가 개선되는 게 보이고 좀 더 뭔가 활성화되는 게 보이면 그거만큼 창의적인 일이 없다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좀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뭐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우정아의 딩글딩글이 제 인생 빔송이다, 테마송이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딩글딩글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되고 싶어서 딩글딩글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 뭔가 한시라도 뭔가를 하지를 않으면은 불안하고 제가 사회생활을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런지 저는 격렬하게 일하셨죠? 네, 너무 격렬하게 네. 아주 탈탈 갈아가면서 그쵸.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쉬는 걸 잘 모르는구나, 못하는구나라서 뭔가 그런 대표님의 용기 있는 그런 쉼이라든지 아니면 선우정아의 그 딩글딩글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갈망해서 그런 걸 좋아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더 길게 보고 더 뭔가 내 일을 뭐라고 해야 될까? 더 멋들어지게 해내려면은 정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구나. 인생 장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네. 그런 명분이 좀 생겼다라고 생각하려고요. 저는. 그게 좋은 거 정말 길게 생각하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윤종신의 호감을 선택해 주셨어요. 네, 이제 월간 윤종신 매달 음악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번 곡이 제가 좋아하는 어떤 멜로디고 가사도 약간 50대의 윤종신 씨가 되게 아직도 이런 가사를 쓸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좀 간질간질한 가사라서 그래요? 봄 기온에 좀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이번 달인 건가요? 이게 2월 곡이었을 거예요. 좋습니다. 네. 윤종신의 호감 듣고 올게요. 오늘 왜 기분이 좋은 걸까? 그건 바로 널 마주친 하루였으니까. 왜 그럴까? 널 보면 어느새 미소가. 너는 내게 그런 사람인가 봐. 말 걸어보면 금방 느껴져. 넌 참 좋은 사람, 기분 좋아지는 사람. 살다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걸 이제 알아. 수많았던 만남들 예전 같음 서두를 거야. 더 가까우려 더 알고 싶어 다가가고. 하지만 난 좋아. 지금도 네가 딱 좋아. 네가 내 편이란 게 좋아. 이런 사람도 좋아. 고식을 설렘보다 느낌 좋은 너. 어쩌면 그렇게 어쩌면 내 맘이 한없이 너만 보면 스르르 녹아. 가끔만 봐도 좋아. 오래 볼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아. 어쩌면 내 맘이 어쩌면 조급해. 선을 좀 넘는 듯하면 그냥 모른 척 피식해. 괜찮아. 예전 같은 고백할 거야. 내 맘 알아줘. 나만 바라봐. 애 같아도. 하지만 딱 좋아. 솔직히 좀 설레지만 지금의 친절함이 좋아. 이런 사람도 좋아. 고식을 설렘보다 느낌 좀 너. 어쩌면 그렇게 어쩌면 내 맘이 한없이 너만 보면 스르르 녹아. 가끔만 봐도 좋아. 오래 볼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아. 어느 날 늦은 밤 느닷없는 연락. 한 번쯤 술 취해 혀가 좀 꼬이면 어쩌다 내 맘을 꺼내 보인다면 선을 좀 넘은 거니까. 그날은 미친 거니까. 잊어줘. S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윤종신의 호감 듣고 오셨습니다. 가사가 엄청 좋아요. 간질간질합니다. 간질간질.
5483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대표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창의적인 생각,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그만큼 비어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방학이 참 부러울 때가 있는데 직장인들에게는 그저 꿈일 뿐이네요. 그때 많이 놀아둘 걸이라고 하셨어요. 어때요? 방학. 그래서 이게 늘 조심스러워요. 이게 약간 저희가 저희만 쉰다라는 느낌을 드릴까봐. 야, 쟤는 잘 먹고 잘 사네라는 느낌이 들고. 근데 사실 굉장히 큰 무리일 수 있거든요. 저희도 사실 왜냐면 월세는 나가고. 그렇죠. 저희는 매장 동료분들의 급여도 지급을 그쵸? 해드리거든요. 유급 휴가인가요? 유급입니다. 유급해서 한 달을 잘 쉬시고. 네.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잘 던져보고 나머지 11달을 서로 같이 폭발적으로 일하자라는 생각이라서 저는 누군가가 한 달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와. 근데 따지고 보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감내하고 하는 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게 따지면.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4587님, 자영업 하시는 분, 프리랜서님들이 자기 마음대로 쉴 수 있을 줄 자영업 하시는 분이랑 프리랜서님들 자기 마음대로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더 잘 못 쉬신다는 말씀에 발상의 전환이 오네요. 월급쟁이들하고는 다르게 정말 내가 일을 안 하면 그냥 사라지는 시간처럼 느껴지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몸으로 하는 일이다. 제가 그쵸. 가야지 뭔가 할 수 있는 그쵸, 일이잖아요. 그쵸. 제가 안 가도 굴러가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가서 제가 불러야죠. 네, 제가 열심히 막 뭐도 타고 굴렁쇠도 굴리고 막 해야지 돈을 받을 수 있는 맞아요, 직업종이라서 뭔가 대표님께서 지난주부터 계속 해주시는 이야기가 되게 저한테도 큰 뭔가 도움이 된다 할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지금까지 방학을 한 몇 번 정도 보내셨죠? 지금 첫 해부터 했으니까 한 7차례 정도 된 것 같아요. 우와, 그때 그 7번의 방학 중에 기억에 남는 방학이 있으신가요? 첫 해가 제일 인상적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진짜 이렇게 조용하게 보냈거든요. 다 집에서 조용하게 보내는 편이었고 첫 해는 그러니까 첫 두 해는 2년 동안은 한 달 동안 방학이 아니고 이제 석 달 동안 방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와. 9달 일하고 석 달은 쉬었는데 거의 100일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100일인데 첫 해 제가 지구는 얼마나 클까? 갑자기 이 질문이 땅 떠오르면서 지구를 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그 영업이 끝나자마자. 우와. 그래서 한국에서 캐나다로 간 다음에 아이슬란드,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그리고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다 9,228km를 다 타서 블라디보스토크 상공으로 들어왔어요. 100일 동안? 아니요.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여행이 아니고 지구가 얼마나 클까가 궁금증이었기 때문에 이동만 했어요, 그러면? 거의 이동만 했고요. 매일 비행기를 타서 13번을 비행기를 탔고 매번 그렇게 놀라세요? 오슬로, 스톡홀름 이런 데들을 하루에 3만 보씩 걸으면서 그 도시만 쭉쭉 보고 다음날 비행기 타서 스톡홀름 가고 3만 보 걸어서 쭉쭉 보고 다음날 리투아니아 가고 3만 보 걷고 라트비아 가고 그 생활 며칠은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12월 중순쯤에 갔나 그렇게 해서 1월 초쯤에 들어와서 한 보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달은 됐겠네요. 왜냐하면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12박 13일 정도 걸리는 일정이라서 못 내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요. 한 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바퀴 도는데. 재밌으셨나요? 저는 너무 크게 깨달았어요. 너무 크게 깨달았고. 뭘 깨달으셨죠? 지구는 크구나, 둥글구나. 그것도 있고요. 네. 제일 큰 깨달음은 뭐였냐면 우리가 매번 무슨 88일간의 세계 일주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도 있고. 네네. 결국엔 내 삶의 대부분은 제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집 근처 생활 반경에서 일어나는 건데 네. 마지막에 제가 횡단 열차 타고 오면서 참고로 그 모든 여행 중에 갇혀있던 횡단 열차가 제일 즐거웠거든요. 저는. 어머머머. 그거부터가 다른 거예요. 남들은 막 여러 가지 막 트레킹도 하고 보고 혹은 하는 게 느끼고. 혹은 역사적인 거 보고 이게 즐거울 수 있는데 저는 횡단 열차에서 그냥 똑같은 듯 다른 눈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때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읽으면서 그게 제일 좋았거든요. 어머. 나는 이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구나. 내 행복이 되게 거대하지 않고 거창하지 않고 어디 가지 않고
사유하기만 해도 난 즐거운 게 확실하구나를 깨달았고 여행을 한다고 해서 막 옛날에 뭐 유럽도 다니고 뭐 어디 많이 다녔죠. 근데 이렇게 여행을 어쨌든 보는 여행을 하는 것보다 네. 나는 결국에는 일상을 여행처럼 사는 게 나한테 맞는 거겠구나를 절실하게 깨닫고 그 뒤로 마침 유발 하렐리 그 사피엔스에 그런 대목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이 여행이라는 상품이 옛날에는 정말 당연한 게 아니었다. 예를 들면 이집트 시대에 네. 그 이집트 왕이 이게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니고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왕비가 토라지거나 하면 뭐 지금은 뭐 선물을 뭐 쿠팡에서 사서 줄 수도 있고 네. 이 단어 네, 그 쇼핑몰에서 사서 뭘 줄 수도 있고 한데 그때는 내가 피라미드를 지어줄게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뭔가 소비를 하는 것들이 다 다른 거고 지금은 여행을 가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네. 여행이란 것도 상품이 됐고 비행기가 이제 개발이 되고 이제 저가 항공사도 많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상품이 된 거일 뿐이지 여행이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건 아니었다. 일상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모양새 원래 그게 아니다. 근데 지금 사실 여행 좋아하세요라고 했을 때 전 여행 싫어하는데요라고 하면 저 사람 꽉 막힌 사람 같고 어딘가라는 생각이 쉽게 들 수도 있잖아요. 요즘엔 너무 여행 하니까. 그쵸. 근데 제가 그 횡단 열차에서 확실히 결론 내린 거예요. 난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럼 뭐 좋아하세요라고 하면 저는 일상을 다른 관점에서 여행처럼 사는 걸 좋아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게 왜 그 해가 소중했냐면 이 말을 매년 할 수 있고 너무 이제 뿌리 깊게 박혀서 이제는 제가 살면서 계속 난 일상을 여행처럼 오히려 즐겁게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여기 출근하는 길에도 오늘은 또 어떤 건물들이 어떻게 배치가 돼 있고 사람들은 어떤 풍경이 있고 날씨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되게 몸으로 감지하면서 와요. 그때 여행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첫 해 여행이 되게 소중했었어요. 뭔가 또 이번에도 되게 와 역시 대표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기 싫으니까 나 여행 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흔히 말하는 여행을. 근데 이 대표님께서는 직접 여행을 해보고 네. 해보니까 난 진짜 안 맞는다. 갇혀 있는 게 훨씬 좋다. 진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를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고 나서 내린 결론인 네네. 게 되게 인상적인 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나 여행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막연하게 네네. 해보지도 않고 그냥 여행 안 좋아해. 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두려우니까 그냥 안 좋아해라고. 저도 비슷한 의미로 달리기를 제가 최근 시작한 게 그냥 나 달리기 숨 차는 거 싫어. 뛰어보지도 않고 그냥 숨이 찰 거다라고 생각해서 달리기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싫어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찾아야겠다 싶어서 달리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달려보면서 나는 이래서 달리기가 안 맞는구나라는 걸 계속 찾아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행을 그렇게 대표님께는 여행이고 저한테는 달리기. 그렇죠. 네. 나한테 안 맞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맞았으면 좋겠지만 맞아요, 일단 맞았어요. 지금은 그렇네요. 네. 저도 그게 되게 인상적이네요. 네. 재밌습니다. 8903님, 와 지구는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에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보고 왔다는 대표님의 말씀에 맨날 똑같이 같은 공간, 같은 사람들만 만나며 나이 들어가는 제 모습이 갑자기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구는 정말 크던가요? 정말 큽니다. 정말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네. 그 끝도 없더라고요. 도는 것도. 근데 생각해 보면 원래 이렇게 그 지구의 영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나라마다 시간이 다르잖아요. 네네. 시간대가. 네네. 저는 지금 제가 이게 정방향으로 해야 돼. 어쨌든 뭐 한 방향을 돌았으니까 네. 남들이랑 시차가 하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남들보다 하루를 더 나이가 들었거나 네. 아니면 더 젊은 상태로 산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약간 월감 아니에요? 월감? 아니요. 나이가 든 거면 월감은 아니죠. 네, 그것도 좀 근데 좀 재밌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대표님께서 골라주신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존 메이어의 I Guess I Just Feel Like 선곡해 주셨거든요. 네. 저는 결국에는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뮤지션 음악을 하나 마지막 방송에 틀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존 메이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좋습니다. I Guess I Just Feel Like.
I guess I just feel like I guess I just feel like nobody's honest, nobody's true. Everyone's lying to make it on through. I guess I just feel like I'm the same way too. I guess I just feel like good things are gone, and the weight of my worries is too much to take on. I think I remember the dream that I had, that love's gonna save us from a world that's gone mad. I guess I just feel like what happened to that? I guess I just feel like the joke's getting old. The future is fading, and the past is on hold. But I know that I'm open, and I know that I'm free, and I'll always let hope in wherever I'll be. And if I go blind, I'd still find my way. I guess I just felt like giving up today. 존 메이어의 I guess I just feel like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네요, 대표님. 좋은 노래입니다. 가사도 물론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사도 정말 좋은 노래예요. 네.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가사가 정말 좋아요. 좋은 가사일 것처럼 느껴져요. 네, 듣기 좋은 가사. 그럼요. 네. 빠피디도 아침에 종종 틀면서 대표님 생각하겠다고 코멘트를 달아줬네요. 3470님께서 문자해 주셨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1년 52주 중에
토, 일 쉰다 치고 한 100일 정도 쉬는데 대표님은 거의 매일 일에 몰두하고 한 달 정도만 방학을 가지신다 생각하니 일상이 좀 고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밸런스 게임 들어갈게요. 한 번에 몰아쉬기 대 틈틈이 쉬기. 하나, 둘, 셋. 완전 첫 번째죠. 한 번에 몰아쉬기. 한 번에 몰아쉬기. 네. 네. 오, 한 번에 몰아쉬면서 뭐 하고 싶으세요? 딱히 그냥 몸을 쓰지 않겠다 이런 건가요? 네. 그냥 저는 그냥 골방에 처박혀서 책 읽고 싶어요. 네. 그냥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럼 방학을 어쨌든 혼자 있으신 거를 좋아하니까 방학을 뭔가 함께 하는 분이 이때까지는 없었고 이제는 이제 생겼죠. 네, 그래서 함께 골방에 처박혀서 책 읽으면 좋지 않을까를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둘 다 이제 집안에 있는 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외식도 잘 안 가고 지금 네, 그냥 다 집에서 해먹고 그러고 있거든요. 요리를 두 분 다 잘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내 입맛에 맞으면 되지. 맞아요. 저희는 그냥 계란 간장밥만 해먹어도 맛있더라고요. 네. 그럴 때 아니신가요? 신혼이라서 그럴 때라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지금 모르겠는데 네, 좋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다음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방학은 언제쯤 하실 건지 그리고 뭐 하실 건지 계획 세우셨는지를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늘 1월에 쉬지만 1월에 늘 쉬지만 이거 좀 전 음악 듣기 전과는 좀 다른 전개긴 한데요. 네. 매년 여행을 가볼까는 해요. 짧게. 왜냐면 이제 함께하는 사람도 생겼다 보니까 그런 여행은 또 다른 테마일 것 같더라고요. 그 방학을 3달 동안 했었을 때 여행하신 건 혼자 여행하시니까 네. 영감에도 한계가 있고 받을 수 있는 영감에도 큰 영감을 못 받았었어요. 그렇죠. 네. 한계가 있고 차라리 책과 나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동반자가 생겼으니. 네, 그래서 뭐 영감을 찾는 여행이 아니고 그냥 이 함께하는 즐거움을 또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새로운 즐거움이 생긴 거네요. 새로운 챕터라서 저도 오히려 모르는 영역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막 한 달 내내 여행을 다녀오진 않겠지만 한 길면 보름이고 짧으면 한 열흘 정도는 여행을 갔다 오지 않을까. 지금도 구상 정도만 일단은 어디 갈지를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으로 보통 보내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도 저는 또 정리가 돼 있죠. 크게 4가지를 보통 저는 합니다. 걷고 네. 책 읽고 네. 목욕하고요. 네. 그리고 요즘 말이지만 불멍을 합니다. 캠핑? 이면 좋겠지만 그냥 초를 바라봐요. 어머. 저는 혹시 가스렌지 키시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양초. 인센스 스틱 같은 거? 네, 불씨 같은 거? 그죠. 네. 그 4가지의 공통점은 전기 신호가 하나도 없다. 휴대폰이나 문명과 약간 떨어져서. 특히 불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어떤 발견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불을 본 첫 인류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뭐야? 이 뜨거운 거 이거 뭐야? 이렇게 한글은 아니었겠지만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근데 불을 보면 되게 따뜻하고 안락하고 그 대기가 갑자기 막 이렇게 압력이 바뀌는 느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한 10만 년 이렇게 흘렀는데도 그것 때문에 기분이 편안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느끼면 그 아주 오래전 문명과 지금이 전 연결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 사이에 있었던 인류의 복잡한 일, 제 개인사를 포함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서 편해져요. 그런 느낌 때문에 양초를 바라본다. 네, 목욕을 좋아하는 것도 목욕이라는 게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거창한 게 아니고 집에 욕조가 없어서 플라스틱 욕조를 구겨 넣어가지고 그렇게 제가 쓰거든요. 플라스틱 욕조를 구긴 거예요? 대표님을 구기는 거예요? 둘 다. 저도 이렇게 정말 제가 이렇게 목욕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무 거창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아하게 목욕하는 건 생각하지만 보면 신생아처럼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런 목욕인데 사실 목욕 좋아하는 것도 사람은 결국 자연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살면서 자연을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는 자연이 일단 하나도 없어요. 네. 다 이제 사람이 만든 것들로 있죠. 근데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연 2위, 제 생각에 2위는 가로수예요. 나무. 1위는 내 몸을 둘러싼 물인 거예요. 내가 나신으로 목욕 안에 들어가면 정말 내 몸 자체가 자연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물은 가장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그쵸? 물은 가장 오래된 어떤 물질 중에 하나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그리고 사람도 결국에는 물에서 태어나지 양수에서 태어나잖아요. 그 안에서 처음에는 드디어 세상과 만나게 되는 거고
뭔가 되게 기원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집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물 안에 들어있으면 자연과 만날 수 있는, 집안에서 자연과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인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약간 압력을 느끼는 걸 좋아하는데 수압은 조금 다르잖아요. 미묘하지만 그죠. 낮은 욕조일지언정 네. 들어가면 조금 그 다른 압력도 좋아하고 열감이 속까지 파고드는 것도 좋아하고 더군다나 정말 휴대폰을 물론 들고 가서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아까 책 읽는다라고도 네. 말씀드렸는데 제가 쓰는 말이 있어요. 검색해보면 잘 나오지도 않는다는데 독욕이라는 말을 제가 씁니다. 독욕. 네. 욕조 안에서 책을 읽는 거죠. 독서, 멋있게 읽느냐?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구겨지는데 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 저는 물 들어갈 때 얼굴 빼고 다 들어가거든요. 이만한 욕조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보는 정말 기괴한 그 자세로 보는데 그걸 좀 즐겨요. 팔 안 아프세요? 버틸만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옛날부터 좀 그게 습관돼 있어서 우와. 그냥 이렇게 중력 반대로 그냥 어. 그러면 한눈 팔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주변에 뭐가 있나요? 뭐 휴대폰도 없고 뭐도 없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합니다. 낭만이다. 이게 너무 낭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접 보면 정말 괴랄한 어떤 자세와 환경일 거예요. 진짜 대표님이랑 이야기하면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시간이 마칠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또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너무 아쉽고 눈물이 앞에 대표님이 안 바쁘시면 진짜 고정으로 콕 박아놓고 계속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자, 매일 올까요 그냥? 좋아요. 한 달 동안 함께 하신 소감. 그 처음에 되게 긴장 많이 했었고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또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PD님도 그렇고 너무 감사했고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뭔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뭔가 요즘에 사람들이 잘 묻지 않았던 것들도 많이 여쭤봐 주셔가지고 되게 공감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이 뭐가 있었지? 자, 좋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대표님이 골라주신 김현철의 동네를 띄울까 해요. 이 노래 좋아하셔요? 네, 저희는 동네 가게니까요. 그냥 좀 마지막에 좀 풀어지듯이 퇴근하는 느낌으로 음악을 한번 틀어봤으면 어떨까? 이 선곡에도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마지막까지 대표님답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종종 저희한테 소식 전해주세요. 물론이죠. 기회 되면 또 나와주시고요. 불러만 주신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대표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의 동네에 띄워드리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두근두근.